국민의힘 쪽에서는 이재명 당대표가 되는 걸 그냥 가만 놔둬야 돼요. 가만 놔두고 한동훈 장관한테 맡겨야 돼요. 안녕하세요. 준철학관의 협조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제목을 조선제일검 한동훈 법무장관 검수완박 박살낸다. 어떻게 박살내나? 그럼 좀 이따가 이제 세분 사주를 한번 풀어볼 거예요. 앞으로 운에 따라서 누가 피해자가 되고 누가 이길 건가? 그게 제가 제일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문 대통령하고 이재명 의원의 운명은 공동체인데 어떻게 될 건가? 이런 것도 좀 궁금하고, 이제 일년운하고 다른을 쭉 맞춰보면서 이제 앞으로 이제 운이 어떨까 하고 오늘은 풀어보려고 합니다. 일주일 내내 조유나 그 아이 얼굴이 자꾸 떠오르더라고요. TV에서 봤는데 귀엽고 정말 예쁜 아이가 잠을 못 잤어요. 이렇게 그물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해가지고 이제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마음이 아파갖고 잠이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모두의 다 책임인 것 같아요. 젊은 사람이 극단적인 선택을 할 때는 옛날에 노자 선생이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개똥밭에 굴러서도 저승보단 이승이 낫다. 근데 이제 정치 지도자들이 어떤 잘못된 메시지를 전달을 해서 자꾸 이제 이 자살이라는 거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영웅화를 시켜서 이득을 보려고 하니까 자살률이 굉장히 높아진 것 같아요. 제가 원인을 한번 쭉 생각을 해봤어요. 왜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까? 물론 사람이 살다 보면 빚도 질 수 있고 망할 수도 있어요. 물론 그런 경험을 운에 따라서, 운이 뭐 이제 정말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는데, 이제 나쁠 때는 이제 정말 모든 걸 다 잃을 수도 있어요. 저도 그런 경험을 한번 리먼 터졌을 때 저도 조금 과도하게 이제 증권을 좀 사놨는데, 이제 그게 이제 반대매매 들어오는 바람에 완전히 큰 돈을 한번 잃었었는데, 저도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너무 많은 걸 잃다 보니까 이게 살맛이 없더라고요. 죽어버릴까? 이런 생각도 했는데, 이제 세월이 지나고 나니까 열심히 살았어요. 그냥 열심히 살다 보니까 또 좋은 운이 와서 또 생활도 피고 그러더라고요. 다시 만회도 되고. 그래서 잘못된 메시지를 전달을 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좀 잘못된 법으로 봤을 때는, 제가 임대차 3법 나올 때 그랬어요. 이거는 임대인보다도 임차인을 죽이는 법이다. 제가 방송에 있어요. 제가 이건 죽어도 안 된다. 이건 하게 되면 임차인들만 완전히 다 전세가 전부 월세로 전환이 돼서 그 월세를 받아갖고 임대인들은 다 처리를 할 거고, 월세만 늘어나서 돈 없는 서민들만 피해를 볼 거라 하는 건데, 그 예언을 했는데 그 예언도 맞았어요.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몇 달치 월세를 밀려가지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추미애 장관이 뭐 했죠? 그때 예를 들어서 자기 편 수사하지 말라고 증권수사본부 여의도 저승사자라는데 다 해체시켜버리고, 그 다음에 이제 검찰의 수사권을 박탈시키고 완전히 범죄인 천국을 만드는 거예요. 그게 영향이 있는 거예요. 그게 이 루나라는 어떤 가상화폐에서 처음에 돈 벌었다니까 막 뛰어들었다가, 그것도 처음부터 진짜 이게 증권이나 이런 가상화폐에 대해서 수사를 어떤 강력하게 하는 메시지가 있었으면 그런 짓을 못했을 거라고. 그래갖고 지금 이 진짜 조유나 부모뿐만 아니라 지금 루나에 투자한 사람들은 완전히 다 깡통을 찼어요. 완전히 거지 힘들게 정말 평생을 모아서, 어떻게 하면 그 부부도 그래요. 예를 들어서 아마 컴퓨터 판매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이건 추정이에요, 제 생각에. 뭐 코로나 터져갖고 장사도 안 되니까 뭐 증권에서 이제 돈을 막 벌었다는 소리 들으니까 가상화폐에 투자를 했을 거고, 있는 돈 없는 돈 빚내가지고 투자를 했다가 쫄딱 망하니까 도저히 방법이 없었겠죠. 그리고 나서 또 잘못된 그 메시지, 자살하면 모든 게 다 덮어지고 영웅시대는, 그건 대통령만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어떤 정치적으로 그거를 이용을 해가지고 국민들의 착한 마음, 좀 선량한 마음으로 측은지심을 이용해서 영웅시 시켜서 추모회를 하고 이상한 마을을 만들고, 소탈하다고 생각하는 국민들, 쉽게 말해서 많은 사람이 소탈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 사람 지금 그 청와대 가보니까 이번에 다 밝혀졌잖아요. 공관에 가보니까 80평짜리 예를 들어서 방에 침대 하나 놓고 부부가 생활하는 게 소탈한 사람인가요? 그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사주를 보니까 이 사람이 정말 소탈한 사람은 아니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 모습만 그냥 소탈한 거예요. 그냥 연기를 잘하고 소탈한 모습으로 살아왔지만 많은 어떤 숨겨진 비밀이나 비리가 있었겠죠. 사람이 극단적으로, 정치인들이나 이슈조절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할 때는 그 비리가 이제 드러나서 도저히 감당이 안 될 때 이제 극단적인 선택을 한다고 봐요.
근데 그거를 정치적으로 이용해서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또 된 사람도 있고 그 대통령이 된 다음에 이제 이제 연기 이제 참 연기를 잘했다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퇴임 후에도 수염 기르고 찢어진 운동화 신고 반일하고 또 저 연기를 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또 들더라고요. 그러면 본인이 어떤 최대 수혜자잖아요. 찢어진 운동화 신고 수염 기를 게 아니라 본인 자비로 그동안 이제 대통령 5년 동안 하면서 월급도 많이 타고 했으니까 자비로 추모회를 하는 게 더 좋아요. 본인 돈으로 해야 돼. 본인이 최대 수혜자잖아. 근데 잘못된 정치도저의 메시지가 많은 젊은이들을 자살로 몰고 가서는 안 돼요. 제가 제일 처음에 문재인 대통령 사주를 한번 풀어볼게요. 문재인 대통령의 사주는 계율주의 특성을 잘 알아야 돼요. 이 계율주의 특성은 일단은 자기 속마음을 절대 남한테 핸디캡이나 약점되는 걸 절대 얘기를 안 하는 성격이에요. 저는 이 계율주를 수백 명을 봤어요. 이 계율주를 사귀는 여자들이 하는 특성, 정말 배려를 잘해준대요. 정말 사귈 때 정말 이벤트, 배려, 그렇다 해서 큰 돈을 쓰는 건 아니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00원을 뭘 선물을 해주면서도 꼭 이벤트를 같이 하면서 이렇게 마음을 얻는 데는 아주 기가 막히게 하는 사주가 이 계율주예요. 그래서 이 계율주들은 상대 마음을 잘 얻어내요. 예를 들어서 조금 안 좋은 일 있고 힘든 일 뭐 이럴 땐 얘기를 다 들어줘요. 그리고 편이 되죠. 절대 반론은 안 해요. 그리고 항상 사귈 때는 자기 편을 들어준대요. 그리고 밥을 먹을 때 이렇게 챙겨주고 옷 같은 것도 챙겨주고 돈 안 드는 건 되게 잘하는 게 이 계율주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궁합을 보러 와서 저한테 해서 저는 계율주의 성격을 잘 아니까 그거는 어떤 사주상의 특성으로 되게 남을 배려를 잘해주고 사귈 때는 굉장히 잘한다. 근데 별로 좋은 사주가 아니기 때문에 헤어지라 이렇게 얘기하면 막 화를 내요. 그런 사람 아니래 절대. 그러고 나서 1년 뒤에 이렇게 오잖아요. 그럼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저한테? 선생님 말이 맞았대요. 근데 그게 한참 지나야지 그걸 깨닫더라고. 헤어지고 나니까 준 건 너무 많은데 받은 거는 하나도 없다는 거야. 그렇다 해서 이 계율주의 특징은 뭐냐면 절대 남한테 해달라는 소리를 절대 안 해요. 근데 해주게끔 하는 데는 명수야. 정말 이 계율주 여자들 사귀게 되면 뭔가 자꾸 해줘야 돼. 그렇다 해서 뭘 해달라고 하진 절대 안 해. 그래서 이 계율주의 특징은 뭐냐면 국정기생이에요. 절대 뭐 이렇게 해달라고 하진 않지만 잔머리가 잘 돌아가고 남의 마음을 잘 훔쳐. 그래서 해주게끔 만드는 아주 그런 태어날 때부터 연기파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철저하게 이렇게 숨기고 또 안 좋은 일 있으면 그걸 남한테 얘기도 안 해. 혼자 입을 둘러쓰고 혼자 삭히는 스타일이에요. 그게 계율주의 특징이에요. 근데 그게 운이 좋을 때는 다 통하는데 이제 헤어질 때는 운이 나쁠 때거든. 그리고 나서도 한 1년 정도 지나야 그걸 깨닫게 되는 게 저는 이제 어떤 이 역학이라는 거는 명리학은 통계예요. 그 수많은 통계를 보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좀 있으면 이제 가면이 이번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으로 이제 가면이 조금 찢어졌다 이렇게 했는데 조금 있으면 이제 민낯이 다 드러날 거예요. 그거는 제가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어요. 저는 이 사주의 특징을 아니까. 그 운이 지금 또 나쁜 운에 접어들었고. 예를 들어서 문재인 대통령은 물이에요 이렇게. 근데 나무가 되게 많아. 근데 햇볕도 짱짱 떠 있어요. 자연 그대로 생각해 보세요. 실제 내가 물인데 예를 들어서 나무가 많으니까 햇볕도 있으니까 막 자라겠죠 나무가. 근데 심을 땅이 이 미토 땅 하나 있는 거예요. 근데 얘도 쉽게 말해서 이 합이 되는데 이건 합이 안 돼요. 그냥 이건 토로 봐야 돼요. 왜? 왜냐면 역학을 좀 해묘미 삼합이니까 예를 들어서 이건 합이 된다 하는데 이 을묘라는 거는 이 묘는 을목이 천간에 있기 때문에 같은 나무예요. 역학에서는 이런 게 되게 힘든데 합이 될 때하고 합이 안 될 때가 있어. 그러면 을묘라는 거는 이렇게 묶여있는 같은 나무란 말이에요. 이 묘목은 을목을 좋아하고 을목은 묘목을 좋아하기 때문에 절대 어떤 기운이 들어와도 합이 잘 안 돼. 그러면 그냥 이 미토 그냥 땅이 조금 있는 거예요. 이 사중에 있는 칼이 조금밖에 없다 지장간에. 그러면 역학에서는 내가 부족한 기운이 들어올 때가 운이 좋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 물이 본인, 형제, 친구에 해당하는 거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이 나무가 아랫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진로, 사업체원에 해당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햇볕이 부인이에요. 여자, 재물, 아버지에 해당한다. 그러면 여기서 가장 필요한 건 이 칼이 필요한 거죠. 이 칼이 이제 본인한테는 엄마예요. 문서고, 공부 이렇게 내가 필요한 이 금이 들어올 때가 결혼운으로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수입이 많아지는 걸로 보고 내가 문서를 잡는 걸로 이렇게 본다는 말이에요. 그럼 이 사주는 얘가 필요하니까 엄마한테 굉장히 효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엄마도 이 나무를 잘라줘야 되니까 엄마도 특별히 문 전 대통령한테는 끔찍한 엄마, 아주 공을 많이 들이는 엄마를 가지고 있다. 이익을 주는 엄마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 다음에 이 많은 나무를 심을 수 있는 이 땅이 필요하겠죠.
이 땅이 본인한테는 자식인 거예요. 관운이고 직장이고 명예고 자존심이. 그럼 예를 들어서 이 땅이 나한테는 되게 필요하고 소중한 거죠. 그러면 자식을 굉장히 소중히 여긴다. 그러니까 이런 사주는 이제 자식복이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식을 끔찍히 위한다. 그 다음에 이제 관, 직업적으로 굉장히 직업에 대한 성취감이나 권력욕이 강하다. 근데 이 계일주는 표시를 안 내요. 절대 욕심이 있거나 뭐 권력욕이 강한 그걸 절대 다 숨기는 스타일이에요. 이 계일주의 특징이에요. 그러면 이 사주에서는 지금 나무가 항상 성격이나 건강을 볼 때는 뭐가 많은지 뭐가 적은지 그걸 보면 돼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나무가 많다는 건 이 나무는 신경계통이에요. 간이고 근육이고. 그러면 신경이 강하다는 거는 정신력이 강하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멘탈이 센 거예요. 그 대신 이 토가 지금 없잖아. 토는 성격적으로 믿음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토가 없대는 의심이 많고 되게 신중하다. 그 다음에 이 토 없는 사람의 특징은 잘 안 믿어요. 처음에 어떤 사람이든지. 근데 자기가 한번 믿으면 끝까지 믿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만 딱 좋아하는 거예요. 특정인만. 꼭 믿는 사람만. 그러니까 인사에 한계가 있었다. 그 다음에 이 사화를 갖고 있는 건 이 사화는 쉽게 말해서 참머리가 잘 돌아가는 그런 사주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럼 앞으로 운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이 사주에 이렇게 묘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묘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몇 명 있어요. 이렇게 묘를 갖고 있는 사람들. 이재명에도 이렇게 묘를 갖고 자묘. 이거 오리지널 자묘라고 그러죠. 이거는 쉽게 말해서 자묘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말을 이렇게 툭 던지면 뭐지? 되게 이렇게 불쾌감을 주는 말을 가끔 해요. 매일 하는 게 아니라 그게 이제 골랑도화살이라는 건데 이렇게 자묘 이렇게 묘도 이 사람도 자수가 들어오면 이 자묘형에 걸릴 때는 말을 툭 던지면 기분 나쁘게 하는 불쾌하게 하는 말을 가끔 하는 그런 사주예요. 이재명 사주에서는 자묘가 아예 있으니까 도상 말을 좀 불쾌하게 하는. 그 다음에 데칼코마니 하나 있죠. 또 이준석 당대표도 묘가 있어요. 그래서 말을 좀 제가 한 1년 전부터 항상 말 조심해야 된다. 말을 툭 던지면 상대방을 불쾌하게 하는 말이 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엔 1년 전엔 그랬어요. 그냥 민주당 문재인 대통령한테 얘기해라. 같은 편한테 얘기하지 말고. 또 상대편 그 반대 진영의 그런 말을 톡톡 던지는 건 잘하거든요. 그게 자묘의 특징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재명이하고 이준석이하고는 데칼코마니 비슷한 점이 많은데 제가 그건 좀 이따 얘기를 해드리고요. 그 다음 이 사주에서는 그러면 앞으로 운을 보면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민년이에요. 그럼 올해는 물하고 지금 나무가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맨날 한 6, 7개월 전에 집 앞에서 굉장히 시끄러워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부인 때문에 되게 힘들 거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것도 제 예언이 맞은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민이라는 거는 물이 들어오고 나무가 이렇게 들어왔단 말이에요. 올해는. 그러면 이 땅이 갈라지겠죠. 이 땅이 갈라지니까 권력을 잃게 되고 또 자식도 힘들어지고 명예 손상이 되고 망신을 당한다. 이렇게. 1년 후는 그래요. 근데 이 1년 후는 언제까지 가느냐? 제가 이제 한 2024년까지 풀어드릴게요. 내년에도 개묘예요. 내년에도 물하고 또 이 물하고 또 나무가 들어와요. 그러면 내년에도 물하고 나무가 들어오면 땅이 갈라지니까 계속 어때요? 구설수에 어떤 관제수에 휘말릴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번 달은 어떤가? 이게 언제까지 가냐면 2024년 갑진년. 그러니까 갑목이 한 6개월이니까 한 7월까지는 그러니까 2024년 7월까지는 계속 구설이 휘말릴 거예요. 계속 망신당하고 스트레스 받고 많이 힘들어지는 운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이 1년을 한 보통 이제 숨어있는 기운까지 한 20%에서 한 30%를 보는 거고. 근데 달로 봤을 땐 이번 달은 병호예요. 5월 25일부터 8월 7일까지가 이 병호달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러면 햇볕이 이렇게 강해졌다 이 말이에요. 햇볕은 본인한테는 부인, 아버님 돌아가셨으니까 여자. 그 부인으로 인해서 어때요? 이 또 나무가 막 자라버리겠죠. 그러니까 부인, 아랫사람으로 인해서 이 땅이 다 갈라지니까 굉장히 힘들어지는 운이고 건강도 지금 많이 나빠지는 상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왜냐면 이 금이 다 햇볕이 들어오면 이 금이 녹아버리거든. 그러면 이 금이라는 건 우리 인체선 대장, 기관지, 뼈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러면 대장의 기운이 없어지면 소화력도 약한 데다가 대장에서 대사, 호르몬이 안 만들어지면 체력이 굉장히 떨어지겠죠. 제가 볼 때는 심하면 좀 병원에 입원할 수도 있는 그런 시기로 볼 수 있어요. 근데 이게 나쁜 운에 접어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끊임없이 구설에 휘말리는 운이다. 그럼 이번에 문재인 이재명 의원 사주를 한번 풀어볼게요. 왜 같은 공동체라 이렇게 했냐면 이 사주는 예를 들어서 나무예요. 본인은. 사실은 궁합은 사실은 같은 공동체라도 운이 좋을 땐 좋고 나쁠 땐 나쁘기 때문에 공동체라 그러지 궁합은 상당히 나쁜 궁합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 사주는 나무로 태어났는데 나무가 세 그루나 있어요. 문재인 대통령하고 똑같죠. 근데 이 나무가 본인인 거예요. 형제가 아니고 친구에 해당하는 거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나무를 심을 수 있는 이사주는 땅이 필요하겠죠. 땅이 본인한테는 부인이에요. 여자, 재물, 아버지에 해당한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물이 본인한테는 엄마예요. 문서고 공부. 거기에 이 많은 나무를 잘라줄 칼이 본인한테는 자식이에요. 관원이고 직장이고 명예고 자존심이고. 거기에 이 햇볕이 사업체, 욱하는 성격 표현. 이사주는 이제 오리지널 이제 화가 있기 때문에 상관기가 좀 있어서 욱하는 성격이 있어요. 그 대신 상대방이 솔직하게 인정하고 미안하다고 그러면 땡 하는 성격이에요. 뒤끝은 없어요. 근데 자기가 어떤 직업을 갖거나 이 칼이 필요한 거죠. 이사주에서도 예를 들어서 나무가 많으니까 이 잘라줄 이 칼이 필요하기 때문에 권력력이나 직업에 대해서는 책임감이 굉장히 강한 사주예요. 왜냐면 나무가 있어서 이 나무를 잘라줘야 되니까. 그리고 자식에 대한 애정도 굉장히 끔찍하다. 겉으로 이뻐하진 않지만 속으로는 자식을 많이 챙기는 사주다 이렇게 보시면. 그러면 이 나무는 형제간들이죠. 이건 본인 형제 친구란 말이에요. 그러면 나무가 많이 들어오면 이 땅이 갈라지겠죠. 그러니까 이런 사주는 형제간 복이 없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많은 형제간이 있지만 내 재물을 서로 논아먹자고 하고. 예를 들어서 칼은 나무는 많은데 칼로 탁 쳤어. 그럼 칼이 분질러져요. 그러면 형제간으로 인해서 명예손상이 되는 사주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럼 이 사주에서는 필요한 게 또 땅이 필요하겠죠. 그럼 부인을 되게 처복이 있다 이 말이에요. 땅이 있어야 이 나무를 심죠. 그 다음 여자도 좋아하겠죠. 돈도 좋아하겠죠. 내가 필요하기 때문에 좋아하는 거예요. 그럼 물은 뭐 본인이 효자라고 얘기하는데 예를 들어서 물이 들어오면 나무가 막 자라니까 사주상으로는 엄마한테 그렇게 효자는 아니다. 솔직하게. 형제간끼리도 별로 좋은 형제간은 없다. 그럼 이 사주에서도 지금 어쨌든 토하고 금이 들어와야 좋은 거죠. 문제는 토하고 똑같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공동체예요. 좋을 땐 좋고 나쁠 땐 나쁘다. 근데 올해 오늘 보면 올해도 이민이죠. 그럼 이민이라는 건 물하고 나무가 들어오니까 또 막 자라겠죠. 그러면 땅이 갈라지겠죠. 그럼 오늘 왜 이걸 푸느냐? 왜냐면 이제 8월 아마 이렇게 후반에 당대표 선거가 있는데 저는 사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쪽포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이제 보수 계시는 분들은 빨리 수사해서 다시는 정치를 못하게 하자 이런 사람들이 거의 많아요. 여러 가지 걸려 있잖아요. 대장동, 백현동, 성남FC. 그 다음에 뭐 어제 보니까는 또 그 옆에 그 선거 사무실, 옆집 사무실까지 지금 경찰이 그동안 이제. 근데 경찰도 참 웃기는 것 같아. 이렇게 보면 여지껏 수사를 안 했잖아요. 다 뭉갰잖아. 이 문재인 정권이 있을 땐 전혀 수사를 안 했어요. 다 뭉갰어. 무혐의 아니면 뭉개고. 근데 TV 보니까 어제 경찰 뭐 협의체인가 뭐에서 뭐 경찰 중립을 지키기 위해서 막 뭐 시위를 하더라고요. 근데 국민들은 다 알잖아요. 5년 동안 어떻게 했어? 5년 동안 중립을 지켰어요, 경찰이? 왜 제가 검수완박을 싫어하냐면 우리 손님 하나가 이제 카페를 하고 계시는데 부부가 코로나 때 너무 힘들어 손님도 하나도 없고 힘들었는데 근데 술이 이빠이 채갖고 한 사람이 왔대. 들어오자마자 술이 너무 취하신 것 같아서 막 술 냄새가 진동을 하더래요. 그래서 이 손님 받으면 문제가 될 것 같아서 오늘은 영업을 안 한다고 그 얘기를 하자마자 막 욕을 하고 막 책상을 밀고 뭐 생전 들어보지도 못한 욕짓거리를 하고 소리 지르고 그래서 나가라 그랬더니 그 부인한테까지도 막 욕을 하고 그래서 할 수 없이 경찰에 신고를 했대요. 그랬더니 경찰이 와서 하는 얘기. 그래서 이제 하도 난동을 피니까 이제 CCTV도 있고 핸드폰으로 다 이렇게 찍어놨나 봐요. 욕소리 다 들으면서. 근데 경찰한테 그랬더니 그건 필요 없대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증인이 있어야 된대. 근데 카페 그때 손님이 하나도 없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제 잘 생각을 하세요. 장사할 때는 항상 이렇게 와서 소란을 피고 막 욕짓거리를 할 때는 빨리 딴 데 가서 사람 하나 와야 돼. 그래야 처벌이 된대요. 딴 사람이 들어야 그게. 그래서 물어봤대요. 도대체 이게 무슨 법이냐 그랬더니 이게 인권 때문에 그랬대요. 문재인 정부 때 그 인권을 하도 강조해서 이제 제3자가 들어야지 그 법률이 성립이 된대요. 그래서 딱 생각하기에는 이건 영업방해 아니냐. 그랬더니 그때 가서 경찰이 영업방해. 그러면서 오라 그러더래요. 부인 보고. 그러더니 부인 무서워서 떨떨 떨고 있는데 나가라고 얘기를 하라 그래. 그래야 또 법률이 성립이 된대요. 이게 무슨 법이냐고요 이게. 아무리 인권도. 근데 선량하게 장사하고 힘들게 장사하는 사람 인권이 없나. 그런 사람 욕도로 뭐 아무 방법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법을 이 사회의 어떤 정치 지도자들이 법을 잘못 이렇게 메시지를 전달을 하니까 엉망이 된 거예요. 뭐 검수완박이다 뭐다 범죄 청구이 되는 거예요. 그게 피해를 누가 봐요? 한동훈 법무장관이 하는 얘기가 그래요. 선량한 국민들이 피해를 본다 이거예요. 그게 단적인 예예요. 예. 그래서 한 3일 정도 지나서 경찰서에 연락이 왔대요. 어떻게 할 거냐? 고소를 한다 그랬으니까 진술서 써야 된대요. 그래서 이제 그 부인이 무서우니까
그냥 합의를 하자. 아니 뭐만 해달라 그냥. 또 왜 그냐면 또 며칠 살다 나와서 또 행패 부리면 그게 무섭더래요. 그래서 그냥 없던 걸로 하자 그랬더니 꼭 나와서 또 그걸 써야 된대. 그랬더니 갔더니 또 점심 먹으러 갔다고 2시간을 기다렸다 그걸 쓰고 왔다는 거예요. 그럼 피해는 가만히 앉아서 장사하는 사람이 와서 욕짓거리 다 듣고 또 그거를 전화상으로 하니까 오라 그래서 갔더니 2시간 기다려서 처벌하지 말라는 조서 쓰고 그럼 누가 피해를 보냐고요. 이런 법 때문에. 이 선량한 국민, 욕 들어먹은 국민들만 피해를 보는 거예요. 뭐 13만 된다는데 뭐 얘기하잖아요. 경찰 공룡이라고. 근데 제가 볼 때는 육식 공룡이 아니라 초식 공룡. 풀만 먹는 공룡. 정권의 눈치고. 제가 몇 달 전에 얘기했을 거예요. 이제 정권이 바뀌었으니까 아무리 뭐 검찰 수사하지 말라 해도 경찰들이 알아서 이제 수사할 거라고. 정권 바뀌고 이제 한 달치부터 뭐 어때요? 압수수색 여기저기 다 하고 있죠. 그래서 검수완박은 깨지는 거예요. 거기에 한동훈 검사장이 지금 뭐라고 했어요? 아, 지금 저기 갔구나. 미국에. 거기 왜 갔는 줄 아세요? 미국에? 여러분은 잘 모를 거예요. FBI 했다니까 뭐 한국형 FBI를 새로 만들려고 그러는. 그래서 미국에 갔나? 근데 그것도 전 정부에서 싸질러 놓은 걸 지금 해결하러 간 거예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아마 전 정부에서 그 협약, 국제적인 법 협약, FBI에서 이제 그 국제 협약 그런 거를 다 조사를 하는데 그걸 어긴 거예요, 우리나라가. 여러분 아실 거예요, 협약 어긴 거는 어느 나라인지. 어느 나라하고 협약을 했는데 그것 때문에 막 수출 금지도 하고 막 이랬었는데 이제 밝혀진 게 협약을 어긴 게 우리나라인 거예요. 그래서 그거 사인하러 간 거예요. 협약 잘 지키겠다 이렇게. 괜히 간 게 아니라 물론 이제 뭐 쉬쉬하는 것도 있지만은 제가 보기에는 추정이에요. 그거 협약 준수하려고 사인하러 간 거예요. 그러니까 전 정부에서 그냥 이것저것 다 싸들어 놓은 거를 한 장관하고 윤 대통령은 또 유럽 거기 가서 또 어떻게든지 국익을 위해서 정상적인 나라로 되돌리려고 순방하고 아마 제가 볼 때는 오늘 올 것 같은데 한동훈 검사는 또 미국 가서 이 바쁜 이 시기에. 근데 제가 생각하기엔 그래요. 지금 운이 달별로 봤을 때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나 전 대통령이나 이재명 당대표 같은 경우에는 8월 7일까지가 나빠요. 그러면 이렇게 하면 돼요. 8월 7일까지는 전에 한번 얘기했을 거예요. 한동훈 검사장이 신도화지에 명화를 그릴 운이다. 근데 이제 스케치는 다 끝난 것 같아요. 특수부 검사로 스케치는 다 됐고 그 다음에 이제 그림만 그리면 돼. 근데 그 그림을 그리는 게 이제는 사실은 이재명 의원 같은 경우는 뭐 크게 신경을 안 써도 돼요. 물론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하기에는 뭐 다음번에 대통령이 되면 어떡하나 이게 걱정이 돼서 빨리빨리 수사해서 빨리 소고기 문제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이제 FC. 예? FC에서 제가 한마디만 할게요. 뭐 FC 지금 이재명 쪽에서는 얘기하는 게 이재명 의원 쪽에서는 FC는 기업의 유치 때문에 한 거다. 그래서 후원금도 받고 그 후원금 가지고 또 잔치까지 했더라고요. FC 그 직원들 또 성과급까지 줬더라. 그러고 나서 경찰에서는 이제 무혐의로 판명이 된 그런 건데 그러면 법의 잣대를 이렇게 대보죠. 박근혜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삼성에 말 사준 거 그건 후원한 거잖아. 후원했는데 깜빵 갔다고 박근혜 대통령도 감옥 살다 나왔어요. 어떻게 보면 FC보다는 이게 더 약한 거예요. 거기는 뭐 말 그대로 후원금 받아가지고 인허가 내줘서 병원 부지로 예를 들어서 병원이 딴 병원 삼성이나 많은 게 들어오니까 병원으로는 도저히 사업성이 없으니까 다른 용도로 용도 변경을 20년 전부터 해달라고 한 건데 안 해줬어요. 그 전 시장들은. 그 용도 변경만 하면은 진짜 몇백억이 뛰니까 땅값이. 그러니까 아마 정자역 옆에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볼 때는 그 땅이 아주 노른자 땅인데 역세권에. 그걸 용도 변경하면서 두산에서 엄청난 이익을 본 거예요. 그거를 이제 FC 후원한다 그래가지고 후원금을 내고 그거를 FC 직원들이 돈잔치를 한 거예요. 성과급까지 받고. 그럼 박근혜 대통령은 예를 들어서 통치행위로 해서 한 거 아닌가? 후원금 받은 게. 그럼 어떤 사람은 깜빵에 가고 두 사람은 한 사람은 당대표가 되려고 하고 있고. 그것도 좋다 이거예요. 어쨌든 조건은 있는 게 좋아요.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이 검수완박을 빡살내려면 일단 당대표가 될 때까지 어차피 8월 달에는 운이 좋아요. 8월 달에는 무신, 그 다음에 기우, 토금이 한 3개월 들어와요. 그게 언제까지 가냐면 11월 한 25일까지 가요. 올해는 희한하게 이 토금 아니면 갑인 이렇게 묶어서 가는 달이에요. 그럼 3개월 동안은 이 땅하고 칼이 들어온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게 10%밖에 안 돼요. 그러면 10%는 어느 정도 이제 커버가 돼요. 어쨌든 뭐 사주들이 두 분 다 사주는 좋으니까. 그럼 이때는 쉽게 말해서 어떤 구설에서 조금 벗어나고 편해지는 시기예요. 그럼 이때는 그냥 당대표 될 때까지 놔두세요. 놔두고 그 다음에 이제 특수부에서 지금 명화를 그릴 준비했잖아. 그럼 수사는 다 해놓는 거예요.
그래서 증거까지 다 확보를 다 해놓고 당대표 되고 올 11월 20일 넘어서 11월 20일 넘으면 한동훈 검사장의 운이 대운도 좋고 일련운도 좋고 달운도 좋아요. 그럼 그때는 막 휘둘러도 다 한동훈 장관의 운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민주당이 빡살나겠죠. 지금 만약에 입건을 하고 수사를 하게 되면 이 무너뜨리질 못해요. 검수완박을. 그럼 당대표 될 때까지는 가만두고 밑그림만 그려놓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당대표 돼서 쪼코로 활동하게 해야 돼. 쪼코로 활동하게 해서 어느 정도 이렇게 올라갈 때 그때 한동훈 장관이 운이 좋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 경찰 쪽에 이제 수사를 이 검수완박을 깨는 건 어떻게 깨면 되냐면 쉽게 말해서 한동훈 검사장이 지금 밑그림에 뭐가 들어있냐면은 검경 이제 합수단. 그게 참 무서운 거예요. 검경 합수단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시행령을 할 수가 있거든. 그러면 검찰하고 경찰하고 합수. 그래서 지금보다는 더 강력한 수사를 할 수가 있어요. 검찰의 특수부 검사들이 유능한 경찰들만 뽑아서 수사 잘하는 경찰들 뽑아서 수사해서 모든 증거나 정보를 다 수사를 해놓고 그 다음에 경찰을 살짝 흘리면 돼. 언론에 경찰 출입 기자들 많잖아. 그러면 이제 하나씩 결정적인 증거 나온 거를 언론에 하나씩 툭툭 튕겨내는 거예요. 11월 달 돼서. 그럼 언론에서 난리가 나겠죠. 옳다 하고. 그럼 그때 가서는 이제 조사를 하면서 하나하나 무너뜨려 나가면 돼. 그게 쉽게 말해서 내년 올 11월 20일서부터 한동훈 검사장 운이 굉장히 좋게 흘러가요. 그게 언제까지 가느냐? 아까 얘기했듯이 갑진년. 이 간목까지 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알고 있는 총선이 4월 5일인 걸로 알고 있어요. 2024년 4월 5일 날. 그때까지는 간목이야. 그러면 한동훈 검사장은 어떤 사주냐? 제가 잠깐 풀어드릴게요. 요거는 제가 궁금해서 여러분들도 알아야 될 것 같아서 풀어드릴게요. 한동훈 검사장은 쉽게 말해서 똑같이 반대예요. 이재명 의원하고 반대 사주. 나무가 작아요. 나무 한 그룹밖에 없어. 근데 진토 땅은 아주 기름진 땅이 하나 있고 얼어있는 땅이 있어요. 거기에 햇볕이 짱짱 떠있다 말이에요. 근데 물이 조금밖에 없고 지하수도 조금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 나무가 이제 본인 형제 친구들이고 이 화가 본인한테는 예를 들어서 표현, 또 욱하는 성격, 그다음에 사업체, 진로에 해당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주는 이제 신약한 상관이라 욱하는 건 있지만 30분 지나면 차분해지고 괜히 했나? 하고 좀 차분해지는 스타일이에요. 그 대신 토가 좀 많으니까 이 토는 본인한테는 부인, 여자, 재물, 아버지에 해당한다. 그러면 처도 힘이 굉장히 센 처. 그러니까 조금 상정 같은 처를 가지고 있다. 그럼 이 사주는 나무가 땅이 넓은 땅에 햇볕이 있으면 말라있죠. 그럼 물이 들어와야 되는데 지금 대운이 해수대운이에요. 60% 물이 들어와 있다. 올해도 이민년이니까 올해도 물하고 나무가 들어와 있으니까 이 물하고 또 나무가 들어와 있으니까 이 땅을 다 가질 수가 있다. 근데 이번 달은 조금 짜증나는 달이긴 하죠. 이제 이번 달이 병호, 화가 들어왔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러니까 외국 나가서 하기 싫은 걸 또 하고 있어요. FB에 가서 빨리 여기서 준비해가지고 제가 한 2년 전부터 얘기를 했을 거예요. 윤 대통령의 최고의 책사, 모사. 제갈량 같은 모사다. 근데 지금 미국 출장 가가지고 지금 남이 싼 거 지금 처리하러 간 거예요. 그럼 이 병호 달에는 어쨌든 화가 들어와 있으니까 물이 좀 마르겠죠. 그것도 10%예요. 그럼 이사주에서는 올해 11월 20일이 되게 되면 이 해수가 또 들어와요. 이게 장량, 쉽게 말해서 내년 7월 달까지, 6월 달까지는 계속 이 물하고 나무가 들어온다. 그때 검수완박을 빡살내면 돼요. 그럼 너무 서두르면 안 돼요. 지금 서두르면 사실은 지금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지금 데칼코마니 두 사람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데칼코마니라는 건 이렇게 물감을 이렇게 접었다 피면 똑같은 거. 하나는 이준석 당대표고 국민회의에서는 예를 들어서 이준석 당대표를 빨리 정리하는 게 좋아요. 제가 볼 때는. 왜냐면 지금 본인 이익을 위해서 당하고 윤 대통령한테 무리를 자꾸 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오늘 좀 TV 보니까 성접대를 20대 받고 그것도 제가 방송에서 했던 얘기가 박정은의 그것도 제 방송에 다 있어요. 그게 다 이제 드러났고 그럼 빨리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국민의힘 쪽에서는 이재명 당대표가 되는 걸 그냥 가만 놔둬야 돼요. 진짜예요. 가만 놔두고 한동훈 장관한테 맡겨야 돼요. 그래서 이제 한 3개월은 당대표로 이렇게 해서 갈 수 있게. 그리고 11월 달부터는 어떻게? 그래서 그 전에 수사했던 거를 경찰에서, 검찰에서 흘리면 안 돼요. 경찰에서 살짝 흘리면서 야금야금 검수완박이 완전히 깨지고 총선에서도 국민회의가 압도적으로 승리할 수가 있겠죠. 항상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내가 항상 나비의 꿈을 꾸는 건지 나비가 내 꿈을 꾸고 있는 건지 장자에서 한 얘기인데 좀 편안하게 사세요. 이제 정상적인 나라가 되는 과정이에요. 물가 올라갔다 그러는데 제가 시장 가보니까 양파 5개 2,000원밖에 안 하더라고. 뭐가 올랐지?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현실하고 또 언론에서 얘기하는 것도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